또 돈을 내래요? 세금 냈는데 이제는 보증금 500만 원을 내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돈을 내야 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 아내 보험금 1억 2천만 원, 합쳐서 3억 원이 있었어요. 텔레그램 투자방에서 매일 수익이 난다고 해서 믿었어요. 앱에는 3억 5천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한 푼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석 달 만에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다 날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철입니다. 올해 64살이고 서울 시내버스를 38년 동안 몰았습니다.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승객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안전운행 무사고로 회사에서 표창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61살이었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돼서 손 쓸 틈도 없었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부엌에 가도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안 나고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도 안 켜져 있고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리고 완전히 조용한 거예요. 아내가 있을 때는 집에 오면 저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가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아내 장례 치르고 나니까 보험금이 나왔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암보험을 들어뒀는데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 나왔어요. 합치니까 3억 원이 됐죠.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은 이게 전부였어요.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동네는 좀 오래됐지만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전세 계약이 아직 1년 반 정도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이사 걱정은 없었죠. 통장에 3억 원이 있으니까 은행 직원이 정기 예금을 권하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4% 정도 되니까 3억을 넣으면 1년에 1200만 원 이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한 달로 치면 100만 원인 거죠. 거기에 제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 나와서 합치면 한 달에 16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였어요. 혼자 사는데 한 달에 16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식비 쓰고 용돈 쓰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넉넉했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을 다 정기 예금에 넣어뒀어요. 1년 만기로 해서 매달 100만 원씩 이자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36살이에요. 결혼했다가 5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서 딸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제 손녀가 지금 8살인데 정말 예쁩니다. 딸은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힘들어하는데 제가 가끔 가서 손녀 봐주고 밥 해주고 그랬어요. 딸이 야근하는 날이면 손녀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우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집이 좀 덜 적적하더라고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혼자고 밥 먹어도 혼자고 텔레비전 봐도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가끔 만나자고 해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더라고요. 버스 기사 동기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그것도 갈 때는 좋은데 끝나고 집에 오면 또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려고 동네 목욕탕에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갔는데 거기 가면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사우나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은퇴하고 심심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얼굴 익은 사람들이랑 간단히 인사하고 사우나에서 땀 빼고 그러면 하루가 또 가더라고요. 딸한테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고 하고 손녀 목소리만 들려주고 끊고 그랬어요.
딸도 자기 살기 바쁘니까 늙은 아버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저도 그걸 아니까 자주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냈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 생각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었죠. 통장에 돈은 있지만 쓸 데도 없고 매달 160만 원으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일이 곧 생길 거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사우나실에서 아는 얼굴을 봤습니다. 김상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저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66살이고 예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정리하고 은퇴했다고 들었어요. 김 씨를 본 지가 꽤 됐는데 그날 우연히 사우나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괜찮냐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김 씨가 말하길 자기도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몇 년 전에 세상 떠나고 아들, 딸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욕탕을 나왔는데 김 씨가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도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으니까 좋다고 했죠. 근처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김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냥 은행 정기 예금에 넣어뒀다고 했어요. 이자 받아서 연금이랑 합쳐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죠.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걸 한다면서 슬쩍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코인이 뭔지 잘 몰랐어요. 뉴스에서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거든요. 김 씨가 설명해 주는데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디지털 화폐 같은 거래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주식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코인 투자를 하겠어요. 김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이 매매 신호를 보내주는 거래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김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앱이었는데 거기에 단체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방 이름이 리플코인 VIP 투자방이었는데 사람이 200명 넘게 들어가 있었어요. 김 씨가 말하길 여기서 선생님이 매일 매매 타이밍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 지금 사라, 지금 팔아라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호대로 사고 팔면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그게 정말 되냐고 물어봤어요. 김 씨가 자기 핸드폰으로 거래소 앱을 보여줬는데 계좌에 5천만 원쯤 들어 있더라고요. 김 씨가 말하길 자기가 3개월 전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번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3개월에 2천만 원이라니 은행 이자로는 몇 년을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김 씨가 통장 내역도 보여줬는데 정말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불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게 사기는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김 씨가 웃으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더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좋다고 했어요. 매매 신호가 거의 맞아서 10번 중에 8번은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3개월에 2천만 원을 벌었다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3억 원은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1,200만 원 이자밖에 안 나오는데 김 씨처럼 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며칠 후에 목욕탕에서 또 김 씨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 코인 투자 말인데 정말 안전하냐고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전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벌써 3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 씨가 제안을 했어요.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요? 처음부터 큰 돈 넣을 필요 없고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했어요. 수익 나는 거 보면 그때 더 넣으면 되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이자가 적고 코인은 위험해 보이지만 수익이 크고 그런데 김 씨가 실제로 돈 버는 걸 봤으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2천만 원 정도면 제 3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씨가 말하길 관심 있으면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 주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일단 분위기를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일단 보기만 하는 건 손해 볼 게 없으니까요. 김 씨가 바로 핸드폰으로 저를 그 방에 초대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텔레그램 방을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오늘 100만 원 벌었다. 누구는 50만 원 벌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가끔 메시지를 보내는데 리플 지금 매수하세요. 목표가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그 방을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통장 캡처를 올리면서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보면 볼수록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텔레그램 방을 지켜본 후에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기로요. 김상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김 씨가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먼저 코인 거래소에 가입하고 돈을 입금한 다음에 리플 코인을 사면 된다고 했어요. 김 씨가 추천해 준 거래소가 있었는데 이름이 코인플러스였어요. 들어본 적은 없지만 김 씨가 자기도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을 만했어요. 핸드폰으로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했는데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 사진도 찍어서 올렸어요. 얼굴 인증도 하라고 해서 화면 보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했습니다. 가입이 완료되고 나니까 계좌번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기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은행 앱을 열어서 2천만 원을 그 계좌로 송금했어요. 평생 모은 돈 중에서 2천만 원을 보내는 건데 손이 조금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보냈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거래소 앱에 2천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걸로 리플 코인을 사면 되는 거였어요. 김 씨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리플 매수 버튼을 누르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전액인 2천만 원을 다 리플 코인으로 샀어요. 구매가 완료되니까 앱에 리플이 몇 개 들어왔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당 가격이 1,000원쯤 됐으니까 2만 개 정도 산 거였어요. 화면에는 보유 코인 2만 개, 평가 금액 2천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텔레그램 방을 확인했어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아침 10시쯤 되면 오늘의 전망을 올리고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를 보냈어요. 리플 코인 현재가 1,100원, 매수 추천, 목표가 1,300원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매수했다고 댓글을 달고요. 저도 신호가 오면 바로 따라 했어요. 매수하라고 하면 사고 매도하라고 하면 팔고요. 처음 이틀은 별 변화가 없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선생님이 매도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팔았는데 20만 원 수익이 났더라고요. 2천만 원이 2,020만 원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호만 따라 했을 뿐인데 이틀 만에 2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은행 이자로는 한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혼자 웃음이 났어요.
그 다음 날 선생님이 또 매수 신호를 보냈고 저는 2020만 원을 다시 리플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나흘 정도 보유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매일 앱을 열어서 확인했는데 2020만 원이 2100만 원이 되고 2200만 원이 되고 계속 올라갔어요. 나흘 후에 매도 신호가 왔고 저는 팔았는데 24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400만 원을 번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요. 텔레그램 방에서 다른 사람들도 수익 인증을 올렸는데 저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달쯤 그렇게 하니까 제 계좌에 2,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을 번 거죠.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은행 이자로는 5개월을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정말 신기하고 기뻤는데 혼자만 아는 비밀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제 돈이 맞나? 앱 화면에는 2,5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진짜 제가 찾을 수 있는 건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김 씨한테 전화했더니 출금해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금 버튼 누르고 금액 입력하고 계좌번호 넣으면 이틀 정도 후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500만 원만 출금해 보기로 했어요. 앱에서 출금 메뉴로 들어가서 500만 원을 입력하고 제 은행 계좌 번호를 넣었어요. 수수료가 2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서 실제로는 480만 원이 들어온다고 나왔죠. 출금 신청을 완료했어요. 이틀을 기다렸는데 정말 궁금하고 불안했어요. 진짜 들어올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은행 앱을 열어서 확인했는데 48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입금자 이름이 코인플러스였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였어요. 정말로 돈을 번 거고 그걸 제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 투자라는 거요. 김 씨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맙다고요. 김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믿어지죠? 나도 그랬어요. 처음 출금할 때 정말 떨렸는데 돈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리고 김 씨가 말하길 이제 VIP 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 방에서 한 달 이상 거래하고 2천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은 VIP 방으로 초대된다고 했어요. VIP 방은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김 씨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VIP 방에서는 선생님이 더 빠르고 정확한 신호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일반 방보다 10분에서 20분 먼저 신호가 온다고요. 그만큼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올라가고 싶다고 했어요. 김 씨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저를 VIP 방으로 초대해 줬어요. VIP 방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50명 정도 있었는데 다들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누구는 5천만 원 넣었다, 누구는 1억 넣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저는 아직 2천만 원만 넣은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욕심도 생겼어요. 2천만 원으로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2,5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로는 2년을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그날 저녁집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1억을 더 넣으면 총 1억 2천만 원이 되고 한 달에 수익이 3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을 버는 건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정기 예금을 일부 해지하려고요. 1억 원을 찾으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나가긴 하지만 어차피 코인으로 금방 만회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었어요. 은행 직원이 왜 해지하시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필요해서 그런다고만 했어요. 1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바로 코인플러스 거래소로 송금했어요. 이제 제 거래소 계좌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앱을 열어서 확인하니까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묘했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VIP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1억 2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언제 매수하면 되냐고요. 선생님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는데 환영한다고 하면서 오늘 오후에 큰 신호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리플이 곧 크게 오를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쯤 됐을 때 선생님이 신호를 보냈어요. 리플 현재가 950원, 지금 즉시 매수 목표가 1200원, 이틀 안에 도달 예상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1억 2천만 원을 전부 리플 코인으로 바꿨어요. 12만 개가 넘는 코인을 산 거였죠. 매수하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다 넣은 거잖아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앱을 계속 확인했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봤어요.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게 보였어요. 950원이었던 게 970원이 되고 990원이 되고 1000원을 넘었어요. 다음 날 오전에는 1050원까지 올랐어요. 제 계좌 평가액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하루 만에 600만 원을 번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 기사로 한 달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하루 만에 번 거잖아요. VIP 방에서 다른 사람들도 수익 인증을 올렸어요. 누구는 2천만 원 벌었다, 누구는 1,000만 원 벌었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아직 팔지 말라고 했어요. 목표가가 1,200원이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에 가격이 1,150원까지 올랐어요. 제 계좌는 1억 3,800만 원이 됐고요. 이틀 만에 1,800만 원을 번 거였어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앱만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오르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선생님이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즉시 매도 차익 실현하세요 라고요. 저는 놀라서 바로 전부 팔았어요. 매도가 완료되니까 계좌에 1억 3,8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VIP 방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수익 인증을 올리면서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틀 만에 1,800만 원 벌었습니다. 라고요. 선생님이 답장을 보내왔는데 축하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김상호 씨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이틀 만에 1,800만 원 벌었다고요. 김 씨가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이번에 500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화로 한참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요즘 아빠가 투자를 좀 하는데 수익이 괜찮다고 했어요. 딸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투자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코인 투자라고만 했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거라서 안전하다고 했죠. 딸이 그래도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젊은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쯤 후에 선생님이 또 신호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좀 길게 보유하는 거였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유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1억 3,800만 원을 전부 다시 리플에 넣었어요. 처음 며칠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 계좌도 1억 3,500만 원이 됐다가 1억 4천만 원이 됐다가 했어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선생님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격이 확 올랐어요. 하루 만에 1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제 계좌가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올라서 1억 5,500만 원이 됐고요. 열흘째 되는 날 선생님이 매도 신호를 보냈고 저는 팔았는데 1억 5,800만 원이 됐어요.
처음 1억 2천만 원 넣어서 한 달도 안 돼서 1억 5,800만 원이 된 거예요. 3,800만 원을 번 거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요. 은행 이자로는 3년을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남은 돈 1억 8천만 원도 다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총 3억 3,8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 속도로 가면 1년 안에 5억은 거뜬히 넘을 것 같았어요. 목욕탕에서 김 씨를 만났는데 저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남은 돈도 다 넣을 거라고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결정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계속 추가로 넣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8억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8억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씨가 처음 시작할 때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8억이라니요. 김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계속 수익 나면 그걸 다시 넣고 또 넣고 하니까 복리로 불어나는 거라고요. 나도 1년 안에 10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10억은 아니어도 5억이나 7억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딸한테 2억 정도 주고 나머지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손녀 교육비도 제가 대주고 싶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남은 정기 예금을 전부 해지하려고요. 1억 8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전부 거래소로 보냈어요. 이제 제 거래소 계좌에는 3억 3,800만 원이 있었어요. 앱 화면에 그 숫자가 뜨는 걸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다 제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곧 5억이 되고 7억이 될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3억 3,800만 원을 전부 투자한 후 2주가 지났어요. 선생님 신호대로 사고팔고 하면서 계좌가 3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2주 만에 1,200만 원을 번 거였죠.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5억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앱에만 있는 돈이 정말 제 돈일까?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걸까? 처음에 500만 원 출금했을 때는 잘 됐지만 지금은 금액이 훨씬 크니까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출금해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지 보고 싶었죠. 앱에서 출금 메뉴로 들어갔어요. 5천만 원을 입력하고 제 계좌 번호를 넣었는데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어요. 금액이 크니까 수수료도 많이 나가는 거였죠. 실제로는 4,900만 원이 들어온다고 나왔어요. 저는 출금 신청을 완료했어요. 이틀을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처음 출금할 때는 이틀 만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안 오는 거예요.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도 여전히 안 들어왔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김상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출금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김 씨가 말하더라고요. 금액이 크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자기도 큰 금액 출금할 때 일주일 정도 걸린 적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더 기다렸는데도 돈은 안 들어왔어요. 저는 코인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받더니 친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일주일 전에 5천만 원 출금 신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어요. 상담원이 제 정보를 확인하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5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죄송하다면서 대액 출금은 보안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되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어요. 일주일을 또 기다렸는데 여전히 돈은 안 들어왔어요. 이제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상담원이 받더라고요.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상담원이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어요. 1시간쯤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출금하시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무슨 세금이요? 상담원이 설명했는데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원금이 3억 3,800만 원이고 지금 3억 5천만 원이니까 수익이 1,200만 원인데 여기에 세금이 2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세금을 먼저 입금하면 그 다음에 출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세금은 나중에 제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상담원이 말하길 코인 거래는 해외 거래라서 미리 원천 징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김 씨한테 또 전화했어요. 출금하려면 세금을 내래요. 김 씨가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세금? 자기는 그런 거 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상담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죠. 김 씨가 말하길 한번 VIP 방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출금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VIP 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출금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먼저 내래요. 이거 정상인가요? 그런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메시지 올리면 금방 답장이 왔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 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밤이 되어서야 한 사람이 답장을 보냈는데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큰 금액 출금할 때 세금 내라고 해서 냈는데 그 다음에는 출금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다른 사람도 그랬다니까 정상적인 절차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250만 원이 부담스러웠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빼고는 거의 다 투자에 넣었으니까요. 다음 날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한데 2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했어요. 딸이 깜짝 놀라면서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혹시 그 코인 투자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잠깐 필요한 거라고 했죠. 딸이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내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빠 제발 이상한 일에 돈 쓰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이틀 후에 딸이 2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저는 바로 코인플러스에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하고 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상담원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이틀 안에 출금이 처리될 거라고 했어요. 이틀을 기다렸는데 또 돈이 안 들어왔어요.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세금도 냈는데 왜 안 주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상담원이 죄송하다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출금하시려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요? 또 돈을 내래요? 상담원이 설명했는데 대액 출금할 때는 출금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출금액의 10%인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출금이 완료되면 보증금도 같이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 보내면 5천만 원이랑 세금 250만 원이랑 보증금 500만 원 해서 총 5,7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출금하면 된다고 했는데 세금 내래요. 세금 냈는데 이제는 보증금 내래요.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출금은 안 되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딸 말이 맞았던 건가? 3억 5천만 원이 다 가짜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250만 원을 보냈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것도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앱에는 3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제 돈이라면 500만 원 보내서 빼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딸한테 전화할 수는 없었어요. 손녀 학원비 모아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생각하다가 결국 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미안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겠니? 딸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빌려드렸잖아요.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다고요? 딸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코인 투자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저는 할 수 없이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근데 걱정하지 마. 지금 출금만 하면 5천만 원이 나와. 그럼 너한테 빌린 돈도 바로 갚을 수 있어. 딸이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그거 사기예요. 출금하려고 돈 보내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너는 뭘 알아? 김상호 아저씨도 하고 있고 VIP 방에 50명이나 되는데 다 사기라는 거야? 딸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제발요.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더 이상 돈 보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넣은 돈은 이미 날아갔을 거예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3억 5천만 원이 날아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앱에 분명히 있는데요. 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화면에 숫자 띄우는 건 쉬운 일이에요. 진짜로 빼낼 수 있어야 진짜 돈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상호 씨는 실제로 5천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출금도 됐고요. 저도 500만 원 출금했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다음 날 김 씨를 만나러 갔어요. 목욕탕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김 씨가 나오더니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출금하려면 세금 내고 보증금 내래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도 최근에 출금 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미 1,000만 원을 보냈는데 아직도 출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씨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 씨마저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사기인 거잖아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넣은 돈은 어떻게 돼요? 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다 날아갔을 거예요. 저도 7억 넘게 넣었는데 한 푼도 못 건질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앱을 열어봤어요.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요. 제가 절대 빼낼 수 없는 숫자라는 걸요. 남편 퇴직금 1억 8천만 원, 아내 보험금 1억 2천만 원, 딸한테 빌린 250만 원, 합쳐서 3억 50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뭘 한 거죠? 평생 모은 돈을 석 달 만에 다 날렸어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연금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며칠 후에 딸이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진짜 사기당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떡해요? 보험금까지 다 날린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희는 다음 날 경찰서로 갔어요. 경제범죄 담당 형사님을 만났는데 중년 남자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요즘 이런 코인 투자 사기가 정말 많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직이래요. 텔레그램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 출금을 시켜주면서 신뢰를 쌓아요.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출금을 막고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거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솔직히 어렵다고 했어요.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돈도 여러 계좌를 거쳐서 세탁되니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딸이 물었어요. 그럼 아예 방법이 없나요? 형사님이 고소장은 접수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합동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도 있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소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피해 금액 3억 50만 원이라고 적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는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이 말했어요.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은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딸도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사는데 어떻게 저한테 돈을 주겠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났어요.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아내 영정 사진을 보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제가 다 날렸어요. 딸이 매일 전화를 했어요. 아빠 밥은 드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연금 60만 원으로는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열흘쯤 지났을 때 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손녀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저는 손녀를 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예쁜 손녀한테 할아버지가 뭘 해준 게 있나 싶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아빠 이러고만 계실 거예요? 일이라도 구하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64살이 무슨 일을 구해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는 핑계예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면 저는 어떡해요? 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손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적어도 손녀 앞에서는 당당한 할아버지로 남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신문 구인란을 보고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64살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배달 그런 일들이었죠.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는데 나이를 물어보더니 다들 어렵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10여 곳에 전화했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경비 자리가 하나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옆 동네 아파트였는데 급하게 사람을 구한다고 했어요. 바로 찾아가서 면접을 봤는데 관리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4입니다.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이 좀 힘든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낮 근무하고 밤 근무 교대로 해야 하고 한 달에 24번 출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저는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소장님이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일 구했어. 경비 일인데 한 달에 200만 원 받아. 딸이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아빠. 그럼 이제 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260만 원이네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낮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밤 근무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였어요. 낮 근무하고 이틀 쉬고 밤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런 식이었죠.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경비실에 앉아서 CCTV 보고 방문자 확인하고 택배 정리하고 청소도 해야 했어요. 밤 근무할 때는 순찰도 돌아야 했고요. 64살 몸으로 하기엔 버거웠지만 참고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서 첫 급여를 받았어요.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코인 투자할 때는 하루에 100만 원씩 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한 달 내내 일해서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제 돈이에요. 제가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딸이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260만 원으로 생활했는데 아껴 쓰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었어요. 옷도 안 사고 있는 걸로 입었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부탁을 했어요. 아빠 미안한데 제가 야근이 많아져서 그러는데 가끔 손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손녀를 데리러 갔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손녀가 뛰어나오면서 할아버지하고 안기는데 그게 정말 행복했어요. 손녀 손잡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요 하면서 안기는데 제가 사기당한 것도 있고 행복했어요. 딸이 퇴근해서 오면 손녀를 데리고 가는데 딸이 고맙다고 했어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손녀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미안해해. 아빠가 잘못한 거지. 딸이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1년이 지났어요. 경비 일을 계속하면서 손녀도 자주 봐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기당한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 발로 서서 살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어느 날 관리소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제안을 했어요. 박씨 구청에서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를 구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이 말했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더 와닿잖아요. 고민하다가 해보기로 했어요. 구청 담당자를 만났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완벽하다고 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1시간씩 강의하면 된다고 했어요. 강의료로 한 번에 15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첫 강의 날이 정말 떨렸어요.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0명쯤 모였는데 제 또래거나 더 나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는지, 텔레그램 방에서 시작해서 가짜 거래소에 돈을 넣고 출금이 안 되면서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받은 이야기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석 달 만에 날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하루에 몇 %씩 수익 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출금할 때 추가 비용 요구하면 100% 사기예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텔레그램 투자방은 다 사기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사기예요. 처음에 작은 금액 출금시켜주는 건 신뢰를 쌓으려는 거고 큰 돈 넣으면 절대 못 빼요.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코인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설명했어요. 정식 거래소에서 소액으로 하는 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신호 보내준다, 자동으로 수익 난다, 이런 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한 할머니는 자기도 비슷한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안 할 거래요. 오늘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그날부터 한 달에 2번씩 강의를 다녔어요.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여러 곳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 실패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강의료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경비일 200만 원, 연금 60만 원, 강의료 30만 원, 딸이 보내주는 5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340만 원이었어요. 혼자 사는데 충분한 금액이었죠. 1년 반이 지났을 때 딸이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제가 돈 안 보내드려도 되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내 돈 모아서 집이라도 장만해. 딸이 고맙다면서 울었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회복하실 줄 몰랐대요. 손녀를 계속 봐줬어요. 이제 10살이 됐는데 할아버지한테 학교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같이 놀아달라고도 하고 정말 예뻤어요. 제가 사기당한 이야기도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욕심 부려서 잘못했다고요? 손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다니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강의도 다니고 손녀도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사기당한 3억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경찰 수사도 제대로 진척이 없었고 범인들은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 돈은 제가 욕심 부린 대가라고요. 쉽게 돈 벌려고 한 벌이라고요. 은행 이자로 조용히 살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벌고 싶었던 제 욕심 때문이에요. 요즘도 뉴스를 보면 제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와요. 50대, 60대, 70대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코인 사기로 날린다는 이야기들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강의를 다녀요. 지난주에는 한 할아버지가 강의 끝나고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5천만 원 지켰어요. 투자 권유 받았는데 안 할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 분이라도 더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높은 수익률 약속하는 투자는 믿지 마세요. 하루 0몇 %씩 수익 난다는 건 사기예요. 출금할 때 추가 비용 요구하면 더 이상 돈 보내지 마세요. 자식들이 말리면 꼭 들으세요. 은행 이자가 적어 보여도 그게 제일 안전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욕심 때문에 날리지 마세요. 외로워도 모르는 사람 쉽게 믿지 마세요. 텔레그램 투자방, SNS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예요. 저는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전부고 매달 버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당당해요. 제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고 손녀도 돌보고 다른 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누면서요.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이 되길 바라요. 저처럼 사기당하지 마시고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